안녕하세요. 사실과학견입니다. 시국이 많이 어지럽네요. 주말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저는 사실 탄핵이 가결이 되든 안 되든 방향성 자체는 크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안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생각하는 현 시점에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큰 가이드라인을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포인트는 제가 생각했을 때 현 투자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원화에 대한 평가입니다. 원화에 대한 평가. 원화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굉장히 강하게 박혀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도 뭐 지금 잡혀 있는 걸로 보면은 추가 금리 인하 두 방, 우리나라는 3, 6, 9, 12 이렇게 3개월 단위로 그 3단위로 있는 달에는 금통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없고 1, 2가 있는데 1, 2에 둘 다 25bp씩 금리 인하하는 걸로 시장에서 프라이싱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봤을 때 추가적인 금리 인하까지 들어가 있고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 이번에 25bp 한 방 하고 1월에 또 한 번 하고 그러니까 거의 미국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저는 조금이라도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이미 한국은행에서 11월에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거를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어느 정도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기로 이창용 총재가 얘기를 했었어요. 원래 그게 없었는데 이창용 총재가 자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11월에 금리 인하한 것도 저는 좀 쇼킹했었고 그 뒤에 시장에서 일단 잡혀 있는 게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잡혀 있는데 그 속도 자체가 생각보다 너무 빨라요. 그래서 미국이 훨씬 높은 금리였잖아요. 5.5%고 우리나라는 3.5에서 멈춰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질 때는 같은 속도로 떨어진다? 이거는 앞으로 추가적인 원화에 대한 평가 절하가 일어나는 거는 당연한 부분이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현재 정부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아예 외교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진짜 저는 어제 그 10시에 발표한 것도 왜,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직무 정지는 아니죠. 아무튼 본인이 직무를 이렇게 내려놓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까지는 오케이. 그거는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뭔가 법적으로 그렇게 좀 내려놓는 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뒤에는 또 왜 갑자기 당한테 주겠대? 저는 진짜 그것도 너무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그걸 갑자기 뜬금없이 국힘한테 준다고 그 역할을. 그래서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건 윤석열인데 왜 갑자기 당한테 그걸 주겠대는. 야, 근데 저는 진짜 그거 보고 아무튼 현재 정부가 외교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 근데 하필이면 또 미국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서 심지어 레드웨이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요즘 자서전 읽고 있는데 트럼프는 철저하게 장사꾼이에요. 손실을 안 볼 수 있으면 그냥 안 봐요. 뭐 도의적인 거, 뭐 우리가 뭐 상도덕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기회 오면 물어요. 물고 진짜 뜯는 아주 철저한 장사꾼입니다. 근데 뻔히 이거 한국 병신돼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갑질을 안 한다? 굳이? 저기 그냥 박살나 있는 거 아는데? 저는 분명 그리고 IRA 법안은 무조건 수정이 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게 어차피 전 정권의 법안이기 때문에 그냥 수정을 하던 뭐 하던 이러나 저러나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물이 크게 안 바뀌더라도 전 정권의 잔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바꾸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어차피 하긴 할 거였는데 이거 뭐 한국 보니까 그냥 안 줘도 될 것 같아.
그럼 안 줄 거예요. 제가 보기에 트럼프는. 근데 그 와중에 계엄령을 때렸네. 그냥 정권 거치에 뭐 이렇게 가뜩이나 막 그거 많았잖아요. 뭐 추경호 20억 원 그것도 있었고 김건희 여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여사라는 표현을 붙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뭐 명태균이 뭐 게이트도 있었지.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보더라도 사실상 저는 본인의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갑자기 계엄령을 때린 거는 또 다른 이슈를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상. 아니, 민주주의를 갑자기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진짜 너무 어이가 없네. 지금 다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투성이긴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무튼 두 번째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들 자국의 기업에 뭔가 산업을 뭐 방어를 해준다던가 보존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의 꼬라지로 봤을 때는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업이라던가 외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힘들 확률이 되게 높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 아시다시피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잠재 성장률 자체가 그냥 개 박살이 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쿠데타가 없었어도 잠재 성장률은 박살이 났을 텐데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내년에 2%가 안 될 것 같다고 이미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선 갑자기 또 계엄령을 때려버리는 바람에 이거는 그냥 예, 저는 그냥 나가리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원화는 앞으로 그냥 계속해서 약세가 이루어질 것 같고 인플레이션도 우리나라만 원화가 약세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수입 물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수입 물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유가나 이런 걸로 에너지 돌려야 되는데 에너지 가격도 올라갈 거고 이런 이곳 저곳에서 다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그냥 원화가 똥값이 되면서. 그래서 요거에 대한 투자 포인트로 잡고 어떻게 이걸 해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사실 계엄령이 없었어도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계엄령이 아니라 탄핵이 성공하던 안 하던 가결이 되던 부결이 되던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뭐 저 국힘이 뭐 저렇게 하고 그건 뭐 제 알 바 아니고 사실 탄핵 이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에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그냥 99% 여당에서 뭐야 야당에서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분의 그동안의 뭔가 경제에 대한 발언들을 보면은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저는 인지를 했었어요. 과거에 그분이 했던 발언들을 보면은. 근데 그분이 저는 성남시장 할 때까지만 해도 엄청 잘하는 분이라고 봤어요. 실제로도 저는 능력이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그분이 지향하는 방향 자체가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돈을 투입하는 게 뭔가 산업에 대한 투자, 기업에 대한 투자, 앞으로 뭐 AI라던가 로봇, 우주방위, 막 이런 중요한 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복지성 지출이 늘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분이 그동안에 말했던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죠. 뭐 기본 머시기 막 이런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많이 푼다. 근데 그걸 어디다 푸는가? 제가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게 인플레이션이 오고 안 오고를 결정했던 것 같다. 08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안 왔는데 왜 20년도에는 인플레이션이 왔냐? 08년도에는 심지어 양적 완화라는 거를 처음 도입했기 때문에 오히려 08년도에 인플레이션이 오면 더 왔지. 20년도에는 이미 저 뭐야 양적 완화를 통해서 굉장히 M2를 많이 올려놓고 있었으니까 기울기 자체가 급격하게 된 거는 사실 08년도가 더 강했을 텐데 왜 20년도에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미친 듯이 왔냐? 제가 봤을 때는 08년도에는 채권 매입, 뭐 MBS 매입 이런 걸 통해서 금융권 위주로 박살났던 MBS를 매입해주고 박살났던 장기 채권들을 매입해주면서 금융권 위주로 돈이 투입된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을 안 일으킨 것 같고 20년도에는 그냥 몇백만 원씩 체크
그러니까 수표로 꽂아줬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몇백만 원씩 꽂아줬었어요. 결국에는 정부가 돈을 어디다가 공급하느냐가 인플레이션의 유무를 결정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다음 차기 대통령이 조금 복지성 지출을 늘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 제가 일했던 그 산업 쪽이 정부에서 돈을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사업을 많이 따서 일을 했던 곳인데 건축에서도 이게 보수 쪽에서 집권했을 때랑 진보 쪽에서 집권했을 때랑 돈을 지출을 하는 곳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가 잡았을 때는 보통 이렇게 산업에 대한 투자를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요. 진보 쪽에서 잡으면은 확실히 복지성 지출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기 국회를 진보 쪽이 잡고 있다 보니 민주당 쪽이 잡고 있다 보니까 복지성 지출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일했던 그 회사가 되게 좀 일이 좀 많이 줄었던 부분이 시청에 뭐 군청이나 이런 곳에 내려오는 돈 자체가 뭔가 이런 뭐 도로를 깔고 보도블록 들어엎고 뭐 울타리 치고 이런 데 들어가는 돈보다 확실히 복지성 지출이 엄청 늘어나요. 비중 자체가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산업에 지원을 하냐, 복지성 지출이 늘어나냐. 근데 그분의 그동안에 말한 거 봐서는 확실히 복지성 지출 쪽으로 늘어날 확률이 압도적으로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국회까지 아시다시피 뭐 그런 상황이라 블루웨이브죠 이러면 우리나라. 그러면 저는 진짜 그분의 추진력을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돈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원화 약세는 물론이고 인플레이션이 될 걸로, 그러니까 진짜 그냥 원화가 가치가 매우 절하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올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해지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제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일단 제가 들고 있는 원화 자산은 어지간하면 환 노출 상품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와이프랑 상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원화 대출을 받을 거고, 그 대출 받은 걸로 환 노출 상품에 이체시켜 놓을 거예요. 가령, 뭐, 달러로 환전해서 달러 단기, 그러니까 뭐, 장기채인데 만기가 얼마 안 남은 것들 있죠. 그런 거. 지금 미국 뭐 1년물이나 뭐 몇 개월 이런 거 사면은 4% 5% 그냥 줍니다. 물론 뭐 이자는 내야 되는 거지만 이자 낸다고 해도 3, 4%.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용대출로 받는 금리가 한 3, 4%될 텐데 그만큼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채권에서 발생되는 이자랑 내가 대출받은 이자랑 거의 비슷한데 왜 하냐? 그냥 해지하려고 합니다. 해지를 위해서. 그리고 어차피 저는 또 아시다시피 장기 국채가 지금도 먹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대출로 받은 부채는 원화로 해놓고 현재 보유한 자산은 달러 자산에다가 연동을 시켜두면은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가 오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제가 월요일에 장외 채권 시장 증권사마다 쭉 둘러보고 괜찮은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 오늘은 그냥 큰 기조가 어떤 식으로 제가 자산 운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실 탄핵이 되던 안 되던 이건 너무 자명했잖아요, 사실. 뭐 부결이 되던 가결이 되던 그냥 기간의 차이인 것 같아요. 몇 달 더 일찍 저 사람이 내려오고 말고의 차이? 그냥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 제 사실관계의 대차대조표에는 부채 쪽에는 최대한 원화 자산을 갖다 놓고 자산 쪽에는 뭐 달러, 환 노출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원화에 대한 자산 회피를 포인트로 해서 자산을 꾸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장기 채권도 환 노출로 바꿀까 고려하고 있어요. 이거는 오히려 환 해지를 거는 게 손실이 날 것 같아요. 아무튼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 ETF 상장된 거 보면은 S&P 500 같은 경우에도 환 노출된 거 있어요. 그냥 그런 거 사는 거 충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예 적극적으로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그냥 부채를 일으킨 다음에 자산을 사는 것도 저는 진짜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부동산 여러분이 매입한 다음에 이렇게 대출 껴있는 거 있죠? 그거 어지간하면 안 갚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워낙 똥값 되면서 인플레이션 오면은 집값도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집값은 또 저 양반들이 집권하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네. 이게 워낙에, 예, 좀, 그렇죠. 집값에 대한 언급은 제가 하지 않겠어요. 저는 부동산 잘 몰라요. 그냥 하나의 자산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러면 안 될 것 같네요. 전 부동산은 잘 모르겠어요. 저기, 지금, 예, 이 대표가 어떻게 할지 뭐 알 수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예, 이거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부동산 쪽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 부채를 일으켜서 본인의 자산 쪽에 편입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금을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차라리. 이러나 저러나 아무튼 원화에 대한 거는 회피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FS 시장 자체가 개방적이지 않기 때문에 보통 주식을 사러 들어옵니다. 배당주나 이런 거 있죠. 특히나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원화가 부러질 거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당연히 대형주에 대한 수요가 없겠죠. 오히려 매도 치고 나가는 거고. 그게 저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외국인들이 사실 이걸 알았을 것 같아요. 이 미친 짓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이렇게까지 매도를, 왜냐면 이게 너무 말도 안 되게 매도를 했잖아요. 지금 거의 몇 달 동안. 거의 반년 동안 그냥 냅다 던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해 고점 찍고 나가지고는 그냥 줄줄이 매도만 쳤으니까, 예,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버스, 국장에 있는 인버스, 저는 지금 실제로 인버스 제가 들고 있습니다. 인버스도 들고 있고, 2차전지 인버스도 들고 있고, 그다음 삼성전자 그 3천 물린 거 있는데, 이거는 손절하던가 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번에 장기국채 매도 치면은 장기국채 매도 치고 환노출 상품으로 매입한다고 하면 삼성전자 정리할 겁니다. 이거. 이제 상황이 아예 달라졌어요, 여러분. 삼성전자 원래 칩스 반도체 반도체 보조금 받은 거 받기로 한 거 있죠. 그거 아직 삼성전자만 못 받은 것 같던데 저는 그거 진짜 감액되거나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거 한국 외교권 지금 아예 그냥 작살나 있는데 여기다 대고 굳이 돈을 준다? 내가 트럼프면 난 안 줄 것 같은데? 안 주는 척 하다가 뭐 조금 더 이렇게 좀 얹어주면서 대신에 깎이는 깎으면서 예, 마치 100을 다 안 줄 것처럼 하다가 한 30만 주면은 그래도 좀 기뻐하지 않을까? 아니면 70만 주던가?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트럼프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가 제가 봤을 때 일단 제가 생각하는 그림이고 그래서 제가 일단 추천하는 거는 본인의 대차제조표에 부채는 원화, 자산군에는 원 외의 자산. 금일 수도 있고 달러일 수도 있고 엔화일 수도 있고 엔화도 좋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버스. 어쩔 수 없이 원화가 약세로 간다고 차면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대형주를 팔 거예요. 저는 사실 저번 주 그 미친 일 뒤에 이렇게 증시가 안 빠진 데에는 압도적으로 저는 연기금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연기금도 어차피 그 미친 사람 손에서 놀고 있겠죠. 근데 지금 주식까지 빠져버리면은 원성을 더 들을 테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거는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막히냐고. 일시적으로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펀더멘털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는 거를 아예 막기는 어려울 거예요. 또 증안펀이랑 뭐 채권 안전펀드 막 이런 거 돌리긴 할 텐데 잠깐의 반등은 있겠지만 아주 명확하게 펀더멘털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는 저는 아주 일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돈 때려박아가지고 자꾸 방어해주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야 저거 다 털어먹어야겠다. 어차피 나 털고 나가려 그랬는데 쟤네가 비싸게 내가 팔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어. 지네 돈으로. 아이고 비싸게 사서 파십시오 하고선 지네가 알아서 돈을 이렇게
자산 가격을 올려주고 있어요. 나는 어차피 어? 뭐 몇천억 팔고 나가려 그랬는데 한국에서 한국은행이랑 저 뭐야 연기금이랑 뭐 증안번 이런 거 해가지고 증시를 비싸게 팔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어 오히려. 그렇게 작용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아무튼 뭐 투자는 뭐 여기까지 하고 근데 진짜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왜 했을까요? 왜? 진짜 너무 궁금해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동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여기서 말하는 이해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언더스탠딩입니다. 그냥 이게 뭐 살인범이 살해 동기가 궁금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궁금한 거. 내가 그 살해 동기를 이해한다고 해서 살인범을 옹호하는 건 아니니까요. 전 아무튼 계엄령은 그냥 아예 그냥 정신병자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지금 저분이 정신이 온전한 것 같진 않아요. 뭐를 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저는 2차 계엄도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나와가지고 뭐 안 한다 그랬는데 뭐 석 달 전에 그 계엄 얘기 나왔을 때는 뭐 한다고 하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뭔가 할 것 같아요. 하나 더 남아있다. 한 방 더. 왜냐면 저 사람이 지금 너무 궁지에 몰려 있어요. 구멍, 쥐구멍 하나 없이 너무 궁지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뭐든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진짜 또 웃긴 거는 왜 실패했을까요? 그러니까 실패했다가 아니라 너무 허무하게 박살나 버렸잖아요. 그냥 바로 끝났잖아요. 그 정도로 능력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무능력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입증하지 않았나. 진짜 왜 했을까요? 이거 이해를 못 하겠네. 저는 악한 거보다 멍청한 게 가끔은 더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악해가지고 했다 그게 아니라 멍청해서 했다 쪽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진짜 목적도 없이 그냥 너무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행위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진짜 멍청해서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뭔가 이렇게 개인의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냥 하루빨리 좀 이 시국이 좀 끝났으면은 아무튼 끝나야 돼요. 끝나야 돼. 근데 하필이면 저또 부결돼가지고 또 좀 밀린 거 보니까 질질질 끌고 갈 것 같긴 한데 이러나 저러나 저는 아무튼 이게 해소가 돼야 된다. 이 불확실성 자체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령 뭐가 빠르게 진행되고 뭐 하고 한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원화에 대한 평가 절하가 빠르게 일어나는 부분은 발생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해지를 좀 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나가서 해지를 좀 강하게 걸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상품들 좀 찾아보고 월요일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일단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앞으로의 원화 약세가 굉장히 뚜렷한 방향성이 생겼다.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 오늘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품에 대한 얘기는 제가 찾아본 다음에 ETF들도 제가 찾아본 다음에 다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아무튼 저는 제가 이게 왜 일로 넘어갈 것 같냐면 저는 앞으로 그냥 민주당 일당이 될 것 같거든요. 그냥 일당이 될 것 같아요. 하필이면 계엄령이라는 거를 쓰는 그 카드를 쓰는 바람에 원래 보통 보수가 뭐 애국 보수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막 국가 수호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치인한테는 그 운동권이라는 게 엄청 큰 훈장이잖아요. 과거에 그 5.18 민주화 운동 같은 거 했을 때. 그 이제 다시는 그걸 못 볼 줄 알았는데 이번에 뭔가 다시 그 타이틀들을 하나씩 이렇게 배지처럼 찰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민주당, 그러니까 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뭔가 이렇게 계엄, 군인, 군부 독재 막 이런 걸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라는 프레임을 엄청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10년? 최소 10년은 그냥 계속 민주당이 되지 않을까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국힘이 이번에 저 탄핵 참석 안 한 게 그래서라고 보고 있어요. 어차피 저들이 미친 짓을 하더라도 한 10%? 국민들 중에 10% 정도는 그냥 그 완전 한쪽 방향으로 기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차피 지지할 거란 말이에요. 이러나 저러나. 그래서 그냥 그건 이제 언더스탠딩은 되는 거죠. 국힘이 왜 그랬는지는. 그들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해 동기, 그 불출석 동기는 이해가 된다. 제가 봤을 때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그냥 그게 제가 봐도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2연속 탄핵당하면 이건 아예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그러니까 탄핵은 막는다. 어차피 한 2년 지나면 잊혀진다.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 어차피 탄핵되면은 국민 여론은 어차피 다 끝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저렇게라도 나머지 10% 믿고 그냥 하는 거 아닐까. 그냥 그렇게 언더스탠딩 했어요, 그냥. 아, 진짜 국회 나가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진짜. 나라가 이게 어떻게 되려 그러는 건지. 아무튼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너무 비정상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2차 계엄을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만 그러겠어요? 왜 국민들을 이렇게 공포에 몰아넣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왜 했는지. 그러니까 계엄을 왜 했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아, 모르겠습니다. 정말. 나 미국 경제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왜 2차 계엄 걱정을 하고 있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항상 이런 시기가 오면 여기에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라꼴이 이 모양이어가지고 저는 일단 우리 가족부터 지켜야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다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제가 이게 장외 채권이 안 보이더라고요. 증권사 이렇게 쭉 들어가 보면 주말에는 공개가 안 돼 있어요. 무슨 상품들 가지고 있는지 해서 월요일에 그 상품들 좀 보고 채권 매입할 만한 거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ETF 상품들 찾은 다음에 예, 그거 좀 말씀드리는 걸로 영상 다시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정치 얘기하면 또 막 댓글들 막 달릴 텐데 저는 정치적 성향이 그냥 독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어차피 지금 여당이 저렇게 해가지고 삽질하면은 어차피 독재가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또 일당 독재. 이건 뭐 보나마나 뻔하죠. 앞으로 민주당이 한 10년은 해먹지 않을까 싶은데 보수고 진보고 나발이고 간에 좀 당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서로 견제도 하고 그런 게 돼야 되는데 너무 미성숙한 정치 문화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이번에도 국힘 저 안 간 것만 보더라도 사실 너무 웃기잖아요. 국민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간접민주주의 형식으로 뽑는 건데 본인의 이익, 당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저 당 때문에 저 사람 뽑은 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우리 저 사람 보고 뽑은 거였잖아요. 당이 아니라. 물론 당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 당 때문에 뽑은 사람들은 국힘이 저렇게 했던 거를 옹호하겠네. 생각해 보니까. 당을 위해서 저렇게 한 거니까. 그리고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을 때 거기서 배신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이 사실 그걸 입증을 해줬잖아요. 오히려 옳은 선택이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게 저스티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반대표를 던지니까 뭐 이렇게 탄핵에 동의를 했던 건데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 당장 유 땡땡 보더라도 그냥 반역자 찍힌 다음에 끝났어요. 그 사람 정치 인생이 끝나버렸어, 그냥. 경선에 나와도 너 반역자잖아. 이거 한마디면 저 사람 그냥 바로 작살나 버립니다. 이미 그 문화를 몇 년 전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옳은 소리 하는 게 결코 좋지 않다라는 거를 이미 선례가 있어서 저는 국힘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게 언더스탠딩 돼요. 아, 저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아,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이해가 되는 걸 좋아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였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제발 2차 계엄은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튼 끝으로 저는 정치적 그건 없어요. 저는 내일도 민주당일 수도 있고 국힘일 수도 있어요. 저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저는 언제든 고를 겁니다. 그게 정치예요. 그게 정치예요. 내 입장을 최대한 대변해주는 사람을 지지하는 게 정치라고 자꾸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아무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빠잉.